고질적 눈질환 치료 황반 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망막 정 가운데 있는 조직인데, 우리가 이제 각막을 통해서 이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빛을 받아보고, 사물을 이렇게 각막, 투명한 렌즈인 각막을 통해서 사물이 받아들게 되면, 각막은 이제 렌즈와 같은 겁니다. 우리 콘택트 렌즈 같이 홍채를 덮고 있는 그 렌즈 같은 모양. 그걸 이제 라식이나 라섹으로 골절률을 조정해서 시력 교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각막을 도구목 렌즈 모양으로 깎아내게 되고, 그리고 각막은 렌즈니까 아주 투명합니다. 각막 바로 안쪽에 이제 홍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동자가 검게 보이는 거. 각막은 흰색인데 눈동자가 검게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그 홍채 색깔. 서양인들은 이제 홍채 색깔이 검지 않고 녹색이나 청색,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르게 보이겠죠.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이제 검정색 홍채 때문에 바로 각막 안쪽에 홍채가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더 들어가면 수정체가 있어서 초점, 우리 카메라로 비교하면 초점을 맞춰주는 조리개 역할 해주는 것이 있고, 또 수정체를 움직이는 모양체 근육이라는 게 있어서 띠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수정체는 들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체가 있어서 수정체를 수정체 두껍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수정체 바로 옆에 들어가면 유리체라는 큰 그 젤리 같은,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젤리 같은 모양의 그 98%가 젤리 모양인 그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병 때문에 많이 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리체 혼탁, 그게 이제 비문증입니다. 이제 연세 묻은 분들, 또 젊은 사람들 과로, 스트레스, 노화로 인해서 비문증, 눈에 뭐가 날아다녀요, 날파리가 보여요, 뭐가 이렇게 선이나 실 같은 거 떠다니는 증상, 이런 게 오게 되고, 또 당뇨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 유리체에서 피가 나거나, 유리체 자체는 혈관이 없으니까 유리체 주변부에서 넘어오는 출혈이죠. 망막이나 이런 데서 출혈이 바로 유리체로 넘어와서 이제 출혈, 또 비문증, 이게 원인이 되고요. 유리체 바로 옆에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은 카메라로 비교하면 이제 필름 같은 거. 그러니까 필름이 좋아야지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필름을 현상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현상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황반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황반. 그 초점을 맞춰주는 가장 세밀하고 가장 이제 색깔을 구분하고 또 세밀한 것을 인식하는 시신경 세포가 있는 조직, 그것이 황반입니다. 그래서 황반에는 원추 세포라는 것이 한 600만 개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600만 개의 세포가 우리 빛 에너지를 황반에서 모아서, 그 정보들을 모아서 망막에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광수용체 역할을 하는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계속 그 역할을 해서 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 그 역할을 단백질이 해서 물에 녹아서 호흡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찌꺼기들이 나가지 못하고 시세포, 우리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노폐물과 또 이제 드루전이라는 아까 단백질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황반 변성이라는 병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황반 변성은 가장 큰 원인이 가족력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노화로 인해서 우리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라는 건 노폐물이 쌓여서 대사의 장애를 막아서 이제 황반의 변성이 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황반 변성은 이제 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과 함께 색소 이상, 그 안에 이제 황반 주위가 시꺼멓게 보이는 증상, 노란색 침착물인 드루젠이라는 노란색 침착물과 함께 시꺼멓게 이렇게 변색돼가는, 색소가 더 진해지거나 색소가 시커멓지 않고 오히려 탈색돼가는, 그래서 과색소 또는 탈색소는 색소 이상 반응이
황반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반변성의 가장 큰 원인은 연령 상관성 황반변성, 나이와 상관되는 황반변성이다. 즉 45세 이후에 이제 노화로 인해서 누구나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노화는 다 생로병사가 다 있으니까 노화는 다 겪어야 되는데, 다만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혈액이 얼마나 건강한지, 평상시에 눈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사는지, 또 스트레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그 변성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눈을 좀 더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건강한 눈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도 노화로 인한 거 가장 원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황반변성도 노화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강한 레이저 빛이나 이제 자외선, 강한 빛을 이제 쐬는 것은 굉장히 눈의 각막뿐만 아니라 저 안에 우리가 이제 강한 빛은 피부암도 만들게 하듯이 황반에 또 망막에 아주 필름을 상하게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을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황반변성은 이제 구분해서 건성, 습성으로 비유를 하는데, 건성은 바짝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바짝 마르고 위축되고 오므라들고 건조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의 한 80%가 이렇게 건성 황반변성이고요. 그 다음에 습성은 물이 찼다, 물이 붓거나 장액성 또는 물이 부종이나 장액으로 인해서 혈관 속에서 나오는 끈적한 걸로 물이 차거나 또 물이 붓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새로운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출혈, 혈관이 터지면 생기는 출혈, 또 출혈과 함께 생기는 망막박리, 망막박리, 장액성 망막박리, 견인성 망막박리. 이제 그 망막을 도배지로 비유하면 도배지에 물이 차서 벽지가 떨어지는 거, 그걸 장액성 망막박리라고 그러고요.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신생혈관이 서로 엉기면서 망막을 잡아당기면서 이제 생겨지는 것을 이제 견인성 망막박리. 또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안방수가 나가는 섬유주라는 통로를 또 그 압박하면서 안방수 배출이 잘 안 돼서 신생혈관성 녹내장, 그러니까 녹내장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성, 축축해지다니까 물이 차고 피나 물에 의해서 물에 젖는, 물에 젖으니까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변시증, 변형되어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성보다 이제 습성은 이제 한 20%, 건성이 한 80%를 차지하는데 심각한 질환, 시력 상실을 가져오는 것은 습성. 아까 얘기한 습성은 신생혈관이 생겼느냐 안 생기냐로 구분을 하는데,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출혈을 혈관이 터지게 되고요. 또 견인성 망막박리, 망막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황반도 부을 수가 있고요. 물에 잠길 수가 있고, 또 신생혈관성 녹내장, 신생혈관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녹내장으로 녹내장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습성은 심각한 실명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성은 초기에 두루전이 얼마나 쌓였느냐, 또 얼마나 병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구분하는데, 후기는 지도상 위축이 생깁니다. 위축, 노란 찌꺼기가 쌓이는데 지도 모양으로 이제 쌓인다, 그래서 지도상 위축이라고 그렇게 되고요. 이제 중심이니까, 망막 중심부니까 중심 시력이 침범돼서 시력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황반이 망막 중심이니까 가운데가 안 보이는 암점, 또 시력이 망막 중심이 상하게 되면 어떤 질환이든지 망막 중심의 손상은 시력 저하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습성은 급격하게, 건성은 완만하게.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건성이 습성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황반에 이제 피가 고이고 이제 물이 차는 이런 증상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습성이라고 그러죠. 선이 휘어져 보이고 중심 시력이 증상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노안으로 좀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는 그런 단계가 이제 초기에 이제 노안으로 인한 증상들이 눈 침침하고 피곤하고 초점이 잘 안 맞고 뿌옇게 보이고 이런 증상으로 이게 초기에 증상이 오고요. 이게 이제 발전하게 돼서 습성이 되게 되면 물체가 중앙이 잘 안 보이고 암점, 시커먼 점이 보이고 또 선이 휘어져 보이고 선이 휘어져 보인다는 얘기는 물에 잠겼다 또 피에 잠겼다 황반 중심 부위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형되어 보이고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고 또 중심 시력이 손상돼서 보이고 흐려져 보이고 중간중간에 검정색 암점이 보이거나 글자가 중간중간에 지워져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치료는 건성인지 습성인지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치료를 합니다. 건성으로 지도상 위축 황반변성이 왔을 때는 보신익기 활혈탕에 주경탕이라는 처방을 함께 쓰고요. 또 건성으로 노안이 같이 오고 항상 눈이 피곤하고 이제 건성 초기인 경우는 주경탕, 명목저항탕, 그다음에 드루젠이 좀 더 쌓여서 있을 때는 거기다 아출탕이라는 처방을 같이 합해서 씁니다. 그다음에 출혈성, 찐생활부에 생겨서 이제 출혈이 이루어지는 습성으로 가게 되면 초기에는 생포항탕, 중기에는 헬부추어탕. 생포항탕은 지혈이 불료라고 해서 지혈을 시키면서 어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처방이고요. 중기의 헬부추어탕은 어혈을 없애면서 말초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처방이고요. 말기에 이제 명목지황탕, 소라환 쓰는데 명목지황탕 시신경을 회복시키면서 소라탕은 노폐물과 쌓인 노폐물과 찌꺼기를 같이 제거해주는 약을 같이 함께 씁니다. 또 황반변성으로 삼출물이 고이고 물이 차고 고였을 때는 삼인탕, 오룡산 처방을 쓰고 고도근시도 큰 원인이 되는데 고도근시성 건성 황반변성에는 구자황정탕으로 처방해서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또는 노화로 인해서 진행되는 병의 대표적인 것이 황반변성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는지 또 내가 먹은 음식, 내가 먹은 것이 곧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얼마나 눈을 관리를 잘 하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모두 건강한 황반을 이루기 위해서 초록색 야채, 또 블루베리, 블루컬리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